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주식회사 모토닉의 2025년 3분기 분기보고서입니다. 네, 사실 이런 기업 보고서라는 게 숫자랑 딱딱한 용어들로 가득하잖아요? 맞아요. 처음 보면 이게 무슨 암호문인가 싶을 때도 있죠. 네,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 암호들을 하나씩 풀어보면요. 한 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전략까지 담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네, 숨은 그림 찾기 같은 거죠.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이야기를 찾아내보려고 합니다. 모토닉이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특히 올해 초에 이 회사가 내린 아주 이례적이고 과감한 결정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발행 주식 총수의 무려 15%에 달하는 자기 주식을 소각해버린 사건이죠. 15%요? 네, 이건 그냥 주주들을 위한 선물, 이 정도로 볼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오랫동안 보수적이었던 회사가 시장을 향해 던진 뭐랄까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봐요. 선전포고라니요? 우리를 더 이상 예전에 그저 그런 부품사로 보지 말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오늘 이 보고서를 통해서 그 선언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미래를 향한 엔진을 제대로 달았는지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전포고라니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그럼 먼저 이 회사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악해보죠. 모토닉이라는 이름이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 1974년에 창원기화기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름에서 딱 느껴지시죠? 처음에는 자동차용 기화기, 흔히 말하는 캐뷸레터를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아, LPG 택시에 들어가던 그거요?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지금은 사업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고서의 사업의 내용을 보면 현재 모토닉을 떠받치는 세 개의 기둥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그 LPI 시스템이군요. LPG 차량 연료 공급 장치. 이게 전통적인 캐시카우 사업일 테고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가 OPU, 오일 펌프 제역인데 하이브리드 차량 자동 변속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게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부품인가요? 그냥 단순한 펌프는 아닐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OPO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심장 같은 자동 변속기가 최적의 효율로 움직이도록 유압을 아주 정밀하게 제어하는 장치거든요. 아하, 엔진이랑 모터가 계속 켜졌다 꺼졌다 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특성상 이 제어기의 반응 속도나 내구성이 차량 연비랑 승차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꽤 기술력이 필요한 부품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상당한 기술 장벽이 있는 부품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이 FCEV 부품, 즉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들이네요. 네, 미래를 보고 베팅하고 있는 분야죠. 보고서를 보니까 수소 탱크에 고압 수소를 감압해서 연료전지로 보내주는 레귤레이터 같은 것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리하자면 과거의 캐시카우인 LPI 시스템, 네. 현재의 주력 성장 동력인 하이브리드용 OPO, 그리고 미래. 그리고 미래를 위한 포석인 수소차 부품, 이 세 가지가 현재의 모토닉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 시대에서 친환경차 시대로 성공적으로 넘어오고 있는 과정을 딱 보여주는 것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모든 매출이 여기서 나오는 구조더라고요. 바로 그 점이 모토닉이라는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양면성입니다. 양면성이요. 네, 현대차 기아라는 안정적인 고객사가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회사의 운명이 그 고객사의 흥망에 완전히 달려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고 있는 셈이죠. 청취자분들께서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면 뒤에 나올 주식 소각 이야기의 맥락을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안정성이라는 달콤한 독배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런 안정적인 구조는 보통 보수적인 경영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그렇죠. 굳이 모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고서 12페이지에 나온 이 내용이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2월 자기 주식 495만 주를 소각했다. 이게 그냥 평범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사건이죠. 주식을 소각한다는 건 회사가 가진 자기 주식을 그냥 아예 없애버리는 행위거든요. 네, 영구적으로요. 네,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좀 회의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그럴까요? 이거 그냥 R&D 같은 본질적인 투자 대신에
돈으로 주가 띄우려는 재무적인 트릭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지적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미래기술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규모를 봐야 합니다. 소각한 주식 수가 무려 발행 주식 총수의 15%입니다. 15%. 정말 큰 규모네요. 이건 업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적인 규모거든요. 만약 단순한 주가 부양이 목적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이건 회사가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에 가깝습니다. 시그널이요? 네. 보고서에도 주주 환원 정책과 정부의 밸류업 정책의 일환이라고 명시를 했죠. 이건 단순히 정책에 편승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회사는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과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스스로가 지금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저평가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말씀이시군요. 스스로 가치를 증명하겠다.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엄청난 양의 주식을 소각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기 주식을 642만 주, 그러니까 전체의 22.9%나 더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시한폭탄이나 보물상자처럼 보이는데요. 이 남은 주식에 대한 계획도 혹시 나와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시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보고서에는 향후 1년 이내 추가 소각 계획은 미정이라고 아주 애매하게 적혀 있죠. 미정이라. 네. 이 22.9%라는 막대한 양의 자기 주식은 앞으로 모토닉의 주가와 전략에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걸 추가로 소각한다면 주가에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고 만약 M&A 같은 대규모 투자의 실탄으로 사용한다면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가꿀 수도 있겠죠. 그렇겠네요. 말 그대로 장전된 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언제, 어디를 향해 이 총을 쏠지 시장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의문. 그러니까 이런 재무 활동에만 치중하느라 미래를 위한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요? 네. 그 답도 이 보고서에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 답은 연구 개발 활동 부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과감한 플레이를 하면서도 기술 개발이라는 본업은 아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보이거든요. 오, 어떤 것들이죠? 연구 개발 조직도만 봐도 신제품 개발팀 옆에 XEV 제품 개발팀, 전동화 개발팀이 나란히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R&D 역량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로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나와있나요? 네, 진행 중인 연구과제 목록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수소 NH2R 레귤레이터 SSY, 수소 PYP 레셉타클 같은 이름들이 보이는데 이름은 좀 어렵네요. 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차세대 수소차에 들어갈 핵심 부품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NQ55PHEV OPU처럼 주력인 하이브리드 부품의 성능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기용 R&D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실제 양산차에 적용될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기술적 해자를 파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특허 같은 것들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는 지표죠.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항목을 보면요. 수소 연료전지 차량용 리셉터클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용 오일 펌프 구동장치 같은 핵심 기술에 대해 국내외 특허를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모토닉이 단순한 하청 조립업체가 아니라 원천 기술을 가진 기술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현대차 기아에 의존은 하지만 그 안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기술적 무기를 갖추려는 노력이군요. 바로 그거죠.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발행 주식의 15%를 소각하는 엄청난 주주 환원을 하고 네, 동시에 미래차 핵심 기술 R&D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정말 엄청난 자금력이 필요할 텐데요. 대체 이 회사는 돈을 어디서 버는 걸까요? 그 재문의 답이 바로 이 회사의 가장 무서운 저력입니다. 무서운 저력이요. 네.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관리 항목에 순부채라는 지표가 나오는데 당분기 말 기준으로 마이너스 69억 원입니다. 마이너스 69억 원이요. 순부채가 마이너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제조업체들은 부채가 상당한데요. 그렇죠. 순부채가 마이너스라는 건요. 회사가 가진 현금성 자산이 갚아야 할 모든 빚,
그러니까 차입금을 다 갚고도 69억 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빚보다 현금이 더 많다. 네.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 재무적으로는 거의 철옹성 같은 회사인 거죠. 수십 년간 안정적인 고객사를 바탕으로 꾸준히 이익을 쌓아온 결과입니다. 아, 네, 미래를 위한 R&D 투자도 흔들림 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놀랍네요. 겉으로 보기엔 조용한 부품사인데 안으로는 엄청난 현금 자산을 쌓아두고 있었군요. 오늘 모토닉의 분기 보고서를 깊이 들여다보니까 한 기업의 아주 입체적인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LPI 시스템이라는 튼튼한 과거의 기반 위에서 하이브리드와 수소라는 현재와 미래의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탄탄한 재무 구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주주가치 제고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더해져서 지금 아주 흥미로운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모토닉의 모든 강점, 안정적인 매출, 막대한 현금, 그리고 미래기술 투자. 이 모든 것은 결국 현대차 기아라는 거인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는 축복이자 안정성의 원천이었죠. 하지만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순수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테슬라나 중국의 BYD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판도를 뒤흔드는 지금, 이 거인의 어깨가 과연 예전만큼 안전할까요? 현대차 기아와의 이 긴밀한 관계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 계속해서 강점으로만 작용할까요? 아니면 이 회사의 발목을 잡는 예기치 못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을까요?